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바로 목전에 둔 임산부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어찌할지 몰라 고민도 많이 했지만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혼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3개월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연애를 길게 한 건 아니었지만 사고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자마자 결혼하자고 매달리더군요. 만난 순간부터 결혼하자고 해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에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퇴근을 하면 회사 앞에서 한 달 동안 한시도 틈을 주지 않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 저에게 무슨 약을 먹인 건지 몰라도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저랑 교제를 시작하더니 또 죽어라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고 난리였어요. 결혼 허락해달라고 매일처럼 부모님께 과일이며 홍삼이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 그런 그가 싫진 않았고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 뜻대로 서둘러 결혼했어요. 남편은 착해 보였고 선비같이 깨끗해 보이는 맑은 사람 같았죠.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저랑 결혼하려고 잘 보이려고 자기 본 모습을 숨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2년 동안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아기를 빨리 갖자면서 졸라대기에 결혼 석 달 만에 임신을 하고 5달째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를 떠받들듯이 하던 사람이 점점 저를 하녀 부리듯 했고 집에 들어오면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내 남편만큼 착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말하는 입도 거칠더군요.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고 욕도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남편 입이 짧다고 반찬 만드는데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시길래 맛있게 좀 먹어달라 했는데 친정엄마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어찌하냐며 바로 욕을 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진 착하고 싹싹하고 듬직한 사위처럼 굴더니 제가 임신 5개월쯤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니 완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안 하던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친정엄마가 해둔 반찬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임산부인 저에게 피곤하다면서 따뜻한 물 떠와서 발 씻겨달라고 하질 않나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같은 소방인데 그리고 네 뱃속에 아기 아빠인데 이 정도도 못해주면 남편이냐? 라더군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대들었어요. 평소 때 같으면 무조건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제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던 사람인데 너무나도 거친 욕을 한 바가지 퍼붓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고 겁이 나서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2개의 인격체가 있는 듯 보였어요. 제가 더 대들었으면 주먹이 발사될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욕을 해도 무서워서 눈을 깔기만 했었네요. 남편은 바깥에서 사회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 전까지 저에게 하던 것처럼 남들에게도 인상 한번 안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편들 지인들한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말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털끝만큼도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아요. 저도 남편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니까요. 제가 왜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본 모습이 이런 거였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떤 인간이든 네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더군요. 무조건 제 잘못이랍니다. 그리고 끽소리도 못하게 하네요. 남편은 양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어요. 사람이 이리로 쉽게 변한다는 것이 무섭더군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본 모습을 숨겼다네요. 그래서 아기도 빨리 갖고 싶어 했던 거고요. 앞으로의 꿈은 결혼해서 왕처럼 계속 대우받고 사는 거라며 제가 임신 5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친정에 가겠다고 하거나 하나같이 자기를 더 받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 남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은 막말도 심했습니다. 네가 얼굴이 반반해서 결혼 전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지? 만약에 이걸로 친정집에라도 가거나 나랑 안 산다고 네 집 가서 내 흉 보면 나랑 결혼하고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네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할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넌 나랑 헤어지게 되면 그놈들 중에 한 놈한테 갈 거잖아? 내가 그걸 두고 볼 줄 알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불안했는데 내가 출근하고 오는 그 많은 시간에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닐지 몰라서 감시하느라고 아주 피곤해 죽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소름 끼쳤죠. 그러고 보니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저에게 수없이 전화를 해대고 밖이라고 하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어디냐고 데리러 간다고 해서 저를 끔찍히도 아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좋아했던 게 생각나서요. 또 한 번은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장이 들어서 구경차 집 밖으로 나오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는 걸 잊고서 집에 두고 2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왔더니 핸드폰에 남편과 시어머니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더니 엄청 화를 내시더군요. 어디 갔다 오느라 이제 왔냐고 하시면서 아들이 네 걱정하면서 찾더라고. 위치 추적하니까 핸드폰은 집에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회사 일도 못하겠다고 일찍 퇴근해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걱정했다면서 저를 혼내셨어요. 잠깐 시장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고 시장 가는 것까지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사사건건 허락받아야 하냐고 시어머니한테 되려 화낸 적이 있었어요. 조금 있다 남편이 오길래 그렇다고 퇴근을 하냐며 핀잔 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죠. 시장에 다녀온 거 맞지? 뭐 샀는데? 시장에 다녀온 거 맞아? 나는 옛날에 만난 남자들이 또 쫓아와서 만나러 나갔나 했지. 라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농담이겠지 싶어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진담이었어요. 이제껏 모르고 살았던 게 부단히도 제가 멍청한가 봐요. 최근 들어 남편에 대해 몰랐던 사실이 많아서 남편이 더욱 무서워졌고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남편 신용카드를 뺏어갔더군요. 그 외 통장 비밀번호도 바꿔버린 거예요. 임산부가 은행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리고 돈 있으면 딴 생각한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일주일에 2번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대로 자기 말을 따르라면서 주인한테 고마워하듯 하라니요. 저더러 노예라고 서슴없이 말하더군요.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생활비만이라도 그냥 달라고 싸워봤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런 나를 즐거운 듯이 쳐다보는 남편은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님이 분명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통 다른 부부처럼 싸워서라도 남편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대들고 대꾸하면 분명히 주먹 다툼이 일 것 같아서 말이죠. 여전히 친정엄마와 친정 식구들에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친정엄마는 아직도 하나밖에 없는 이쁜 사이였어요. 친정엄마도 아시고 나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상상이 되어서 함부로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 뒤로 3달 동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지옥을 맛본 것 같네요. 남편의 강압적인 말투와 잔소리 그리고 더욱 비참하게 만든 건 일주일에 2만 원을 주면서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검사까지 하고요. 100원짜리 단위도 체크합니다. 환장할 일이었죠. 가계부 안 썼다고 2만 원 그마저도 안 줬습니다. 가계부 쓰고 보여주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샀냐고 물어보고 햄버거 하나도 제대로 못 사먹는 돈 가지고 헤프게 돈 쓴다고 타박까지. 정말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런 날은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서 숨죽여서 울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수록 기고만장했고 더욱 심해졌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 1년 차에 임신 중인데 이렇게 불행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뱃속의 아기를 먼저 생각하자고 다짐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의 아주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주말을 같이 보내려고 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인데도 말 한마디 없이 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알다시피 생활비가 2만 원이었기 때문에 변변히 장 보는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제 수중에는 돈이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 있어서 저녁 고비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겸 점심 식사 대접도 해야 하는데 차릴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전날 저녁부터 크게 걱정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서재방에서 술 마시다가 친구랑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깨우면 친구분이 깰까봐 남편을 깨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한쪽 의자에 걸쳐있는 남편 바지 밖으로 지갑이 보였습니다. 그냥 잘 되었다 싶어 남편 바지 속에 있는 지갑을 열었더니 웬걸 수십 장의 5만 원권이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임신한 아내 돈 주는 걸 아까워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거기서 5만 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손살같이 내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더니 하는 말이 야, 이 도두가 어디다 손을 대?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옆에 자던 친구도 깨서 남편이 저에게 욕지거리 하는 걸 봤습니다. 남편 친구가 깨어서 앉아있는데도 남편은 자기 지갑에 손을 댔다고 날뛰었습니다. 남편 친구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을 가리고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집에서 멀리만 가고 싶어서 무조건 걷거나 생각하니 저에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바탕 울었더니 지나가던 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엉엉 울면서 그랬어요. 전화 좀 걸어달라고 부탁했죠. 경우 없이 나오느라 핸드폰도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 도움으로 남동생에게 울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해서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아기 낳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쪽 같은 딸이 몰골로 나타나니 부모님이 하늘이 무너졌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편히 자라고 다독거려 주셨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맛있게 폭 잤습니다. 남편의 친구 앞에서 남편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집을 나갔는데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임산부가 가면 어디로 갔겠어요. 친정밖에 더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친정집에 전화를 안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자식 때문에 핑계대고 이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시며 제 마음이 정해지면 바로 이혼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그 집엔 죽어도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악마 같은 얼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이 남편 있는 저희 신혼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봤는데 아주 뻔뻔했다네요. 제가 다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면서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고요. 친정아버지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혼수해갔던 가전제품이며 가구들까지 다 옮기기로 했고 이불도 싸려고 정리하는 중에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가계부를 보셨답니다. 정말이지 추잡스럽게 생활비를 준 내용과 제 통장의 잔액을 보시고는 울분을 못 참으시고 남편을 내리치셨다고 해요. 그 가계부는 이혼소송 증거물로 제출할 거고 그동안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너무 걱정 말고 아기 잘 낳을 고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저런 못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니 말입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아기가 뱃속에서 행여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하다가 아기 잘 낳고 키우렵니다. 여기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